속초를 둘러싼 야산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4월 4일 저녁 화마가 속초를 뒤덮었습니다. 저녁 7시 17분경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산불은 불과 1시간 만에 5km가량 떨어진 곳에 불길이 닿을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빨랐습니다. 산불 발생 직후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급속도로 번지면서 산림에서 가까운 이런 주택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영동 지역엔 강풍 경보와 건조 경보가 내려져 있던 상황. 최악의 조건 속에 산불의 위력은 커져만 갔는데요.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던 농가에선 농기계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폭발 위험 때문에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아파트 단지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저 위에서 이쪽으로 바다 쪽으로 부으니까 불길 따라 한 100m 이상 푹푹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불길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며 민가를 덮쳤습니다. 급기야 도심까지 산불이 번져오자 사람들은 서둘러 대피했는데요. 대피소엔 불안과 허망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일단은 나와서 호스가 지붕에다 물 뿌리다가 막 물도가 오니까 또 나오니까 호스가 불이 붙었으니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잖아. 전봇대의 전선과 변압기 등이 불에 타면서 일시적으로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TV 케이블 선도 이상이 생겨 재난 방송을 시청하기도 어려웠고 통신망이 열에 녹아 전화통화 연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이제 C가지가 좀 전소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임시대가 가지 않습니다. 영랑동 일대는 밤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에서 영랑호까지는 약 8km 거리. 하지만 불길은 급속도로 번져 이내 해변까지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고 1차 대피를 마쳤던 시민들은 또 다른 대피소를 찾아 이동해야 했습니다. 영랑호변에 위치한 속초의료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길이 병원을 향해 손을 뻗어오며 환자들까지 대피를 준비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 속에 병원은 아비규환의 현장. 환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자를 일단 여기 안전하고 옮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세팅을 하고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의료원 상황이 지금 현재 지금 중환자들은 이제 보건병원으로 50명 정도 대피를 하고 일반 환자들은 저희가 시청에서 이제 그 버스나 대형 버스를 지원을 해서 일부는 초등학교로 지금 후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차분하게 대피를 준비합니다. 최악의 산불에도 인명피해가 적었던 건 시민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지금 영랑초등학교도 불꽃이 날아다니고 연기가 너무 자욱하니까 거기 모이신 분들도 안암 옆에 속초 생활체육관으로 옮기고 있어요. 소방대원들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환자들을 옮기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지만 불길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의 연속. 이거 뺄까요? 몇 리터? 2리터? 이번 2리터. 대피소도 안심할 수가 없었는데요. 대피소로 지정돼 있던 영랑초등학교에 불길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기 뭐 다 산이거든 이렇게 뺑 돌아서. 네, 산이란 말인데 요 도로 건너편에 영랑호하고 붙은 산이 쫙 길게 있어요. 거기 밑으로 속구 끝으로 동네가 이렇게 두구지 마을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 둘이 붙었다 그러면 다 탔다고 봐야죠. 그렇죠. 영랑초등학교가 대피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이곳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또 다른 대피소를 찾아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꽉 찰 수밖에 여기도 한 400칸 주민이 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만약 이동하게 되면 생활체육관 아니면 아예 빠져 덕불 빠져야 돼. 지금 힘든 게 여기 집에 못 가니까 힘들죠. 지금 나오시면서 지금 강아지만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예. 단지 사람 몸만 나오고 강아지랑 나온 거예요. 그럼 아버님 아프시다는 거예요? 예, 아픈데 지금 병원으로 갔어요. 그 어디로 간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아니, 어디로 가는 것보다도 뭐 여기 차가 막히니까는 이제 우리 그 사람이 따라갔으니까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연락해 주겠죠, 뭐. 지금 심리가 어떡해요, 어머님? 이거는 완전히 뭐라 해야 되나. 비극이에요, 비극. 너무너무 힘들어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 도심엔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고 하늘은 불길과 잿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소방청은 오후 9시 44분을 기해 화재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높였는데요. 진화 작업이 계속됐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속초 시내를 위협하자 진화 작업은 인명 피해와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영랑호변에 위치한 리조트는 한때 본관까지 불길이 들이닥쳤는데요. 투숙객들도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초속 20m 이상의 강풍과 건조한 기후라는 악조건 속에 화마는 눈앞에 있는 모든 걸 태우며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산불의 초기 발견과 대응이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결과가 돌아왔는데요. 속초엔 악몽 같은 긴 밤이 이어졌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하루하루. 여러분은 봄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산뜻한 봄을 시작하고 싶은 주부들의 고민. 바로 주부 구단도 귀찮다는 봄맞이 정리정돈인데요. 봄을 기분 좋게 맞이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꽃피는 봄의 주부 구단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한다는데 살림의 달인은 그 해답을 알까요? 살림의 달인 어디에 있나요? 네, 제 손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아하, 그 손만 믿겠습니다. 여긴 평범한 아파트 가정집인데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봄맞이 집 정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 신경 쓰였는데 들어오세요.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향한 곳은 웬만해서는 보여주기 힘든 공간 드레스룸입니다. 집주인 괜찮으시겠어요? 그때그때 정리해도 깔끔해지기 어려운 고충 다들 공감하잖아요. 먼저 전문가와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제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옷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겨우 내내 따뜻하게 입었던 외투들이 아직도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면 정리정돈 당장 시작해야겠죠.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겨울에 다시 만나요.
자, 옷을 개서 서랍에 넣을 때는 그냥 모든 옷을 개어서 넣으면 안에서 모두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지고 계신 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상자 아니면 칸막이 같은 걸 이용해서 옷들이 섞이지 않도록 서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차곡차곡 개서 보관하면 찾기도 쉬우면서 깔끔하고 일석이조. 소재별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칸막이를 이용하시면 원래 이 안에 잔뜩 섞여 있었던 옷들이 공간도 훨씬 많이 남고 쓰기에도 훨씬 편한 상태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랍장에 넣어볼까요? 뭔가 확실히 정리된 느낌 나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외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드라이클리닝을 맡길 텐데요. 자, 이제 코트를 계절이 지났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걸 해와서 그대로 비닐채로 옷장에 보관하시게 되면 석유화합물이 모두 날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옷에 모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해오시면 비닐은 벗겨내시고 그늘진 곳에서 한 이틀 정도 거품을 하신 다음에 옷장에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니트는 이제 접어서 보관을 하실 텐데 접으실 때 안에다 신문지를 껴서 같이 계시거나 아니면 제습제 같은 실리카겔이라든지 제습제 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같이 넣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니트의 경우 3일 4일 사이에 습기가 차면 자칫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 신문지 활용이 유용합니다. 압축백에 보관하실 때는 혹여나 안에 있는 깃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려서 부서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 패딩 모두 모아서 리빙박스에 포개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축팩으로 보관할 때는 옷의 안감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늘어나기 쉬운 소재의 옷들 역시 옷걸이보다는 접어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계절별로 옷 정리함을 지혜롭게 활용해야겠네요. 겨울옷을 정리하다 보니 봄이 온 게 아니라 초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더워요. 비록 땀은 났어도 잠깐의 고생으로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두터운 겨울옷 때문에 꽉 막혔던 주부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정리된 옷장. 이대로 쭉 가능하겠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너무 편한 것 같고요. 이제 다시는 제가 이렇게 어질러서 정리하지 않게끔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부 구단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옷 정리를 다 마쳤나 싶었는데 전문가와 집주인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무슨 일이죠? 가정주부다 보니까 주방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매일 쓰는 그릇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리수납도 습관이거든요. 제가 오늘 좋은 습관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매일 쓰는 그릇들을 한번 모두 꺼내보겠습니다. 주방 식기류를 다 꺼내는 번거로움은 노. 매일 쓰는 식기류부터 정리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한들 같이 사는 가족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죠. 정리를 해두고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다시 또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주 쓰는 식기류를 옮기고 보니 이것 또한 한가득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부엌에서 정말 고생이 많아. 부엌 식기류 정리의 포인트는 그릇끼리 섞이지 않도록 용도에 따라 수납하는 건데요. 이것만 지키면 그릇 정리 어렵지 않네요. 조미료는요, 깊은 싱크대 안에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내 쓰기 편하도록 이런 상자라든지 바구니 이용하시면 흐름 방지도 되고 양념이 넘어짐 방지도 가능합니다. 자주 꺼내 쓰는 양념통들 매일 위치도 제각각일 때가 많은데요. 상자에 넣고 보관해서 요리할 때마다 통째로 꺼내 쓰면 정말 어지러질 틈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드래그 양념장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에는 양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유팩 사용하셔도 좋고 간단하게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간격을 맞춰서 케이블 타이를 고정해주니 손쉽게 정리가 되네요. 무엇보다 양념통 크기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열 때마다 쓰러지던 양념통이 손쉬운 방법으로 고정됐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데요? 세대 현관에서 호출 신호가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리 다 하셨으면 꾸미기도 하셔야죠. 정리정돈된 집을 예쁘게 꾸미면 새 집으로 이사 온 기분이 들겠는데요. 전체적인 색깔이 약간 밝은 노란색 계통이 많기 때문에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무명하고 린넨을 이용해서 자수 소품으로 꾸며볼 생각입니다.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은은한 꽃자수와 무늬를 넣은 패브릭 소품이 화사하네요. 요즘에는 면실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에다가 전통자수 기법을 이용해서 야생화 자수를 놓는 걸 꽃자수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말을 합니다. 밋밋했던 소파에 자수로 멋을 낸 쿠션이 올라가니 좀 더 포근해 보이는 느낌이 살아나네요. 이때 주의할 점은 소품을 다양한 색감으로 꾸미기보다 색감과 분위기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헌집 같던 집도 새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소품으로 창밖에 찾아온 봄을 집에 들여보세요. 활짝 핀 꽃자수로 한결 화사해진 집에서 오늘 밤 좋은 꿈 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안 꾸미는 주부구단 노하우 어렵지 않습니다. 주부구단 정리정돈 꾸미기 끝! 멀고 먼 주부구단의 길, 지혜롭게 정리하는 습관과 작은 변화로 집안 가득 행복이 가득해질 거예요. 똑똑똑 우리 집에도 화사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서 숨막히는 현실,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질문하는데요. 방독면은 그의 작품에 주로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업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 먼 곳만 보는 망원경에도 그의 질문이 담기는데요. 실험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이 말하길 주저하는 불편한 질문을 건네는 김판묵 작가. 오늘은 그의 작품을 만나봅니다. 대학 때문에 인연을 맺은 군산. 졸업 후 모교 강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없을 때면 김판묵 작가는 이 작업실에서 하루를 보내는데요.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방독면 작품은 그의 첫 사회생활인 조교 시절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내뱉으면 이 사회라는 데서는 솔직하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딱 방독면이라는 소재를 찾게 됐고, 현대인에게 익숙한 사회적 가면을 방독면이란 소재로 표현한 겁니다. 방독면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물건인데, 그거에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방독면을 썼을 때 느껴지는 이제 제한된 시각이라든가 아니면 그 호흡의 답답함, 그리고 왜곡돼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 현대 사회와 빗대어서 표현을 하면은 좀 좋은 소재로서. 어려서 만화 그리기와 차릭놀이를 좋아했던 김판묵 작가는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독특한 소재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그의 작품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가상을 수상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멀리 있는 이상향을 내 가까이에 계속 가지고 오고 싶기 때문에 계속해서 망원경을 끼거나 돋보기로서 그거를 쳐다보는데 결국엔 그 주변의 거는 보지 못하고 그 제한된 시각으로 그 목표점만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계속해서 앞으로 그리고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성향들을 그런 거를 담아낸 작품으로 이제 망원경을 택해서 이제 작업을. 망원경과 돋보기로 사회적 욕망을 쫓지만 정작 자신은 잃어버림을 꼬집습니다.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는 동료 작가들과 나누는 이야기도 그의 작품에 담기곤 하는데요. 요즘엔 쉽게 말을 꺼내기 어려운 주제인 인간의 본능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 안에서 그 지위를 얻고 그게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감출 수 있는 가면은 두꺼워진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자신을 가려줄 수 있는 그 방어 개체들로 치장을 했지만 그것들이 결국엔 무너지는. 종이나 채색 기법은 한국화의 작업 방식을 고수하지만 방독면을 비롯한 실험적인 소재와 상상력은 동료 작가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여기가 진해져야 여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 그것 때문에 얘가 더 눈에 띄는 거잖아. 그렇지. 상당히 진하게 나와줘서 나다가 그거 작업을 구상하는데 좀 주저함이 없어요. 좀 과감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과감한 부분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그 과감한 부분을 그대로 작품에 표현을 한다라는 게. 오늘은 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펼쳐지는 날인데요. 김판묵 작가가 활동하는 전북 인물작가회를 비롯한 3개의 젊은 작가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전시회입니다. 총 15명의 젊은 지역 작가들의 신선한 감각과 개성 넘치는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 많은 작품 가운데 김판묵 작가의 작품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디로 빠져서 이렇게 자아실현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휩쓸려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거든요. 불편한 진실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과 빗대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작품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에 계속 따라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조금 풍자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좀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줄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음속 불편한 생각들을 민낯처럼 그리는 한국화 작가 김판묵.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보라고 말하는 그의 작품이 방독면이 필요한 현실에 산뜻한 바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팡이 하나로, 이 화려한 손놀림만으로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 어떤 건지 상상이 좀 되시나요? 볼수록 빠져드는 신비한 세계,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젊은 청춘들이 펼치는 꿈의 무대. 잠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신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기대하시라. It's showtime.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 오늘 이 지팡이와 이 현란한 손놀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또 해리포터가 아니고 이 세리포터로 오늘 또 여기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순간이동을 써서 한번 그 특별한 분들 만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오랜만이라 조금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여기 마술학과 학생들이 있는 이 수업 현장으로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또 오랜만이지만 마술 멋지게 성공을 해봤습니다. 자, 안에서 또 지금 은밀하게 학생들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규 학과로 매년 실력 있는 마술사를 배출하고 있는 동아보건대 마술학과. 프로 매지션을 양성하는 이른바 마술사관학교로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똘똘 뭉쳐 신비로운 마술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술학과 하면 막 마술을 뿅 하고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진 않고 마술도 전문 어떤 직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술의 어떤 이론이나 구성, 어떻게 마술이 이루어지는지, 또 마술사로서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또 마케팅부터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또 학과고요. 전 세계적으로 마술학과가 없어요. 대부분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이고, 저희 교육 시스템은 지금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또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부분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좀 수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수업 구성은 어떤 것들 좀 수업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좀 가르쳐주고 계시나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대 마술, 그리고 가까이서 하는 클로즈업 마술, 또 관객과 소통하는 마술, 뭐 이런 식으로 기본 수업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마술의 디테일들, 공연을 연출하는 것들 등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수업 시간 아니에요? 자자, 학생들. 아니, 수업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어떤 수업이길래 그래요? 학교 친구들이 처음에 무대에 올라가면 매우 긴장을 해서 자기 마술만 보여주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까지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무대 위에서 나만의 마술사, 그리고 나만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렇게 하는 이론 수업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아하, 오늘 진행되는 수업은 마술사가 무대 위에서 마술을 선보일 때 관객과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처음 마술사가 공연을 시작할 때 생소하고 낯선 무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오롯이 공연에 빠져들게 하는 법을 배워보는 우리 마술학과 학생들. 역시 마술은 관객과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 소통하는 것과 이제 뭐 관객이랑 이제 컨트롤하는 법, 이런 것들, 카드 마술, 무대 마술,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말하는 방법이나 관객과 소통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렇게 무대 컨트롤 방법, 박수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정말 세분화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론만큼은 빠삭한 것 같은데 제대로 할 줄 알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그래 우리 친구 직접 나와서 해봐요. 카드를 드르륵 할 테니까 원하시는 곳에서 스톱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톱. 세리포터가 고른 카드의 정체는 바로 10 다이아. 고른 카드를 다시 잘 섞어주고, 그래 찾을 수 있어. 자, 그래 그거. 관객분이 뽑아주신 카드는 바로 이 카드, A 하트입니다. A 하트? 아이고, 그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제가 틀렸던 이 에이스 하트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로 돌려주게 되면은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마술이 그렇잖아요. 눈앞에서 보면 저거 내가 보면 다 알 거야. 보면 에이 뻔하지, 약간 이러면서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또 명색이 오늘 세리포터로 또 나타났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꼭 배우고 싶었어요, 진짜. 이론부터 실전까지
하나씩 하나씩 마술에 대해 제대로 배워가는 동아보건대 마술학과 학생들. 프로 매지션이 되기 위해 꿈에 한 발짝씩 내딛고 있는 마술 꿈나무들입니다. 좀 수업 직접 듣다 보면 더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수업만으로 약간 아쉬운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업 말고 좀 다른 건 어떤 거 하고 있어요? 오늘 마침 마술 콘테스트가 있는 날이거든요. 혹시 같이 보러 가실래요? 좋죠. 마술 콘테스트 직접 이렇게 좀 시합도 하고 약간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직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명색이 마술학과잖아요. 마술학과인데 저희가 또 이렇게 심심하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저희가 마술 콘테스트장으로 날아가 보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자, 하나, 둘, 셋. 무대가 착 열리고 조명이 딱 켜지는 순간 드디어 시작된 마술 콘테스트. 특히 오늘 열리는 마술 콘테스트는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학기를 맞이한 만큼 그동안 실력은 녹슬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갈고 닦았을지 점검해보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친구들이 정말 정신없이 또 마술 공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들어가서 이 친구들 어떻게 긴장하고 있진 않은지 제가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친구들 지금 이제 한참 공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오늘 어떤 공연 주로 준비했어요? 저는 이번에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라 많이 긴장되는데요.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갖고 이렇게 학교 수업이 진행되고 마술 이렇게 하는구나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무대에 막이 올라가고 첫 번째 무대부터 관객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무대에 올라설까요? 아직 몸이 덜 풀린 탓에 실수를 연발할 것 같긴 하지만 자신감으로 무대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 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마술학과 친구들. 누가 뭐래도 마술에 대한 열정과 애정만큼은 최고. 이만하면 프로 마술사 미리 예약해도 되겠죠? 너희들을 제2의 이은결 최현우로 임명하겠다. 공을 넣어주면? 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학생들의 마술 공연. 마지막 학생의 공연까지 마무리가 되고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마술 콘테스트. 우리 학생들 공연 어땠나요? 어제 연습할 때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났었거든요. 멘트도 그렇고 테크닉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오늘 만족스럽게 끝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마지막에 한 카드, 그게 기억이 남는데요. 저도 학생이잖아요. 배우다 보니까 링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연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인 교수님과 학생들. 오늘 공연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 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마술 기획부터 아이템, 연출, 관객과의 소통 방법까지 교수님의 진심 어린 조언은 학생들을 한층 더 성장시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피드백을 듣는데 제가 다 혼나는 것 같았어요. 네. 오늘 마술학과 신입생으로 제가 혼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한 피드백 해주셨는데 오늘 학생들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강한 피드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술 계통이다 보니까 저희 항상 뭐랄까 직설적인 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려서 잘했다라거나 이렇게 칭찬해주기보다는 정확히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부분을 고치는 게 또 좋거든요. 그래서 애들 오늘 충분히 잘하긴 했는데 또 제 역할은 문제를 잡아주는 거니까 그래도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강한 피드백이 다 또 애정이 있어요. 가능한 거니까요. 우리 교수님 지도 밑에서 또 학생들 무럭무럭 더 멋진 마술사로 크기를 저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마술사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동아보건대 마술학과 학생들. 앞으로 멋지게 펼쳐질 날들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마술이란 과연 뭘까요? 저에게 마술이란 이게 아니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꿈과 미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종합예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마술 오늘 또 제가 함께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물도 제가 같이 받았는데 오늘 이 무대 즐기면서 제가 눈과 귀가 정말 제대로 호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마술을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친구들 멋지게 성장해서 더 큰 무대에서 멋진 공연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t's Showtime! 꿈을 찾아 떠나는 마술 여행.
예비 프로 매지션들의 마술 여행, 그 가능성의 세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멋있다. 짧아서 더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 바쁜 일상에 쫓겨 곳곳에 찾아온 봄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랑스러운 봄의 전령, 벚꽃이 어느새 경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다.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벚꽃 감상 포인트부터 벚꽃과 함께하는 즐거운 축제의 현장까지, 나만 알고 싶은 시크릿한 벚꽃 명소를 찾아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 봄,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봄의 하이라이트, 경주에 분홍분홍한 봄이 내려앉았습니다. 벚꽃이 활짝 핀 경주에 왔습니다. 이 경주에는요, 벚꽃 명소들이 참 많은데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명소.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바로 시크릿 벚꽃 포인트. 저만 따라오세요. 벚꽃 보러 간다면서 웬 카페냐고요? 바로 이곳에 봄에만 판매한다는 벚꽃 시즌 메뉴가 있다는데요. 베이커리 카페라 일단 먹음직한 빵들이 꽃보다 고운 자태로 기다리는 곳이죠. 뭐 절대 제가 빵순이라 여길 고른 건 아닙니다. 진짜예요. 대박. 와, 밖에만 예쁜 줄 알았는데 안에도 너무 예쁘다. 헉, 이거 뭐야? 나 이거 완전 좋아하는 크루아상. 대박. 초코부터 앙버터, 딸기, 티라미슈, 인절미까지. 대박. 뭐 먹지? 제가 왜 저랬을까요? 안수진, 빵이 아니라 벚꽃 메뉴 소개하러 간 거라고. 정신 차려. 아니, 이곳에 이 벚꽃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정말 그런 메뉴가 있나요? 네, 벚라떼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벚꽃 라떼요? 그러면 뭐 벚꽃이 올라가나요? 네, 벚꽃이 올라가요. 대박! 저 그 메뉴로 하나 준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봄에만 한정 판매한다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벚꽃 라떼. 벚꽃 모양의 달콤한 마시멜로우가 따뜻한 우유를 만나면 활짝 피어나는데요. 벚꽃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 벚꽃 라떼를 마시는 기분, 아주 봄봄합니다. 이 벚꽃을 보면서 먹는 벚꽃 라떼,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이제 벚꽃을 몸속에 채웠다면요, 두 눈에도 채우러 갈 시간입니다. 저만 아는 시크릿 벚꽃 명소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벚꽃 시즌과 함께 찾아오는 도로 정체. 그럴 땐 자전거나 도보 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곳 황룡사 마룻길은 분황사부터 황룡사 역사관, 월종교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벚꽃 여행 코스랍니다. 여러분, 이 끝없이 펼쳐진 벚꽃나무들 보이시나요? 이 벚꽃 명소를 가면 벚꽃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곳은요, 여러분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걸어가도 이 만개한 예쁜 벚꽃나무들이 있어서요, 어디서 찍으셔도 예쁜 벚꽃 인생사진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대릉원 돌담길. 경주에 오면 꼭 들린다는 벚꽃 명소인데요. 아름다운 돌담 옆으로 흐드러지게 피어난 벚꽃 터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만큼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까요? 이곳에는요, 사람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 여유롭고 또 조용한 대릉원의 벚꽃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곳을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정말 저만 알고 싶은 곳인데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릴게요. 이곳은 바로 대릉원 옆에 위치한 쪽샘 유적박물관. 고분의 발굴 조사가 한창인 이곳 테라스에서는 또 다른 시선으로 대릉원의 벚꽃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보는 벚꽃이랑 또 이곳에 올라와서 보는 벚꽃이랑 확실히 다릅니다. 역시 여유롭고 한적한 대릉원의 벚꽃을 즐기시고 싶으시다면요. 이곳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곳은 경주 3대 벚꽃 명소 중 하나인 홍무로. 김유신 장군묘로 가는 벚꽃터널은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죠. 그럴 땐 바로 여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옥상정원을 찾아주세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세 번째 경주의 시크릿 벚꽃 명소 바로 이곳입니다. 네, 이곳은 바로요 코라드 옥상정원인데요. 이곳에 올라오니까 정말 한눈에 벚꽃이 보이는 게 제가 꼭 벚꽃 속에 파묻혀 있는 느낌이랄까요?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벚꽃 풍경을 충분히 누리셨다면 지금부터는 벚꽃 축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마침 코라드 벚꽃 음악회가 열린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번 경주 벚꽃 여행의 마지막 코스 바로 이곳인데요. 이 다양한 체험장과 함께 또 공연도 열리고 있는데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경주 벚꽃 명소인 홍무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드. 올해는 공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벚꽃을 보러 온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아름다운 경주의 벚꽃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음악 소리가 빵빵하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길을 옮겨서 이렇게 따라와 봤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형산강을 중심으로 벚꽃이 만개할 때마다 상충객들의 발길이 잦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라드 사옥을 중심으로 해서 경주 시민과 젊은 미래 세대들하고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벚꽃 음악회라는 것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벚꽃 음악회, 이 벚꽃이 만개한 곳에서 음악회를 열린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오늘 어떤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마술쇼, 퓨전 공연, 그다음에 국악인, 가수 초청 공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비보이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비보이, 혹시 비보이라면 제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추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비보이협회 회장으로서 경주 시민과 젊은이들에게 로망이 되는 율동적인, 역동적인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익스트림 크루라고 세계대회 우승팀을 이번에 초청해서 공연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벚꽃 음악회의 메인 공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비보이 팀, 익스트림 크루의 멋진 무대를 잠시 감상하실까요? 제가 방금 무대에서 정말 멋있는 춤을 추신 이 분들을 옆에 두고 있으니까 제 가슴이 너무 떨려오네요. 저도 지금 미녀 분이랑 함께 있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네. 정말요? 네네네. 진심 맞으시죠? 진심입니다. 네. 아니, 제가 아까 무대를 보니까요. 정말 다들 관객분들의 호응도 너무나도 좋고. 네, 너무 좋으셨어요. 네. 진짜로 공연하는 내내 정말 박수도 너무 많이 쳐주셨고 저희는 진짜 힘이 진짜 오히려 저희가 좋은 길을 들어야 되는데 좋은 길을 받고 올라가는 듯한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받고 에너지가 아주 풀 충전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이 경주에 오신 느낌을 뭔가 이 춤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춤을 표현할 때 항상 무언가를 요구를 당할 때 저희는 항상 막내가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막내가 한번 춤을 보여줄 건데요. 네네. 막내 맞으신가요? 네, 수줍어하잖아요. 딱 막내들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번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경주에 온 느낌을 온몸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가보자! 와! 주말 홍무로는 벚꽃을 보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코라드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에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이번 봄 제대로 벚꽃놀이를 즐긴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과 또 이 만개한 벚꽃에서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남은 봄 제가 알려드린 시크릿 벚꽃 명소에서 좋은 추억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의 봄은 어떤 장면으로 기억될까요? 경주의 눈부신 벚꽃과 함께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많이 남기세요. LG